안녕하세요. 두 번째 인생입니다. 오늘은 미국 이직 시 알면 좋은 것도 2탄을 준비했습니다. 이제 기존에 이직 시라고 했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재취업이기 때문에 취업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보시면 좋은 거 두 가지는 1탄이랑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. 그거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제 기존에 제 영상에서 연봉이나 릴로케이션 관련된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베네핏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용어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는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의 연금저축 같은 이제 401k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주식 관련된 RSU 그리고 HSA, FSA 그리고 헬스 인슈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제 401k, 이제 401k라고 하는 요것은 한국 연금저축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새 전금액에서 제하고 이제 그 연금 저축계좌 들어갑니다. 여기서 이제 베네핏 측면에서 보셔야 될 거는 회사에서 주는 매칭입니다. 매칭. 그러니까 이 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절대 금액을 주는 건 아니고 연봉 10%를 1년 동안 넣으면 내가 그 10%의 반을 매칭해 줄게. 5%를 매칭해 줄게.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 매칭 금액이 클수록 사실 베네핏이 큰 거죠. 그러니까 매칭 금액이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칭 금액이 뭐 1000불이다. 이러면 1년에 12,000불 정도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거 또한 연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매년 적립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적립 한도 안에서 이제 넣게 되고요. 그거는 뭐 이제 개인이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. 근데 요 이제 베네핏을 딱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요 매칭. 요 매칭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그 회사의 베네핏이 좋은지 나쁜지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사실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뭐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잘 줄 때가 있고요. 일반적인 기업은 뭐 6%, 7%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세전 금액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는 텍스를 내야 합니다. 그래서 그 텍스 금액이 또 빠져나가는 거를 또 고려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그 계좌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어로 치면 뭐 KB증권 이런 증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펀드를 통해서 한국이랑 똑같습니다. 펀드를 통해서 투자가 되거나 제가 다이렉트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증권사마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고요.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요걸로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. 그러니까 주로 여유가 되신 맥스를 넣으면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초반에 좀 금액이 모자라고 그러시면 처음에는 그냥 안 하다가 뭐 좀 자리 잡고 나신 다음에 금액을 부으셔도 됩니다. 이제 로스라고 이제 앞에 하나 더 붙었는데요. 앞에 거랑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 다 비슷한데 인출 시에 텍스를 안 내게 됩니다. 이미 텍스를 미리 냈기 때문에. 그거 말고는 뭐 매칭이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매칭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퍼센트를 해주는지, 근데 그게 절대 퍼센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넣었을 때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확인하셔서 혹시 오퍼를 뭐 두세 군데 받으셨다면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은 어, 비교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RSU인데요. 요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탁 옵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회사에서 뭐 한 번에 주든 나눠 주든 회사에서 주는 주식인데 요게 바로 팔 수가 없습니다. 이제 파는 걸 베스팅이라고 하는데 베스팅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최소 1년 정도 있다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주식을 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주면 좋지만 준다고 했을 때 그 베스팅 기간이 언제인지도 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베스팅 을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매년 베스팅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베스팅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그냥 제 돈이 아닌 겁니다. 그냥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좋고요. 그래서 이제 회사에 오래 있어서 이제 주식을 이제 매년 만약에 주는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 이 주식이 또 쌓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
뭐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혹은 뭐 퇴사 전에 미리 다 팔아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근데 이제 요게 또 세금은 당연히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뭐 주식이기 때문에 회사 주식이 올랐을 때 그거에 대한 세금도 있고 전체 이제 매도할 때 세금도 있어서 한 40%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00불이다 그러면 한 600불 정도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금액은 뭐 회사마다 다른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금액에 맞춰주는 데도 있고 그냥 몇 주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HSA랑 FSA인데 사실 그 기존 영상에서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HSA는 되게 디테일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는 이제 FSA랑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이제 딱히 얘기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, 이제 회사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HSA든 FSA든 이것도 이제 앞에 401k처럼 매칭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너가 1년에 1000불을 이 계좌에 넣으면 내가 1000불을 내줄게. 혹은 뭐 2000불 넣으면 거기에 5%까지 내가 맥스로 1000불 내줄게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. 혹은 뭐 매주 내가 얼마씩 뭐 200불씩 넣어줄게.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따져보시면 좋고 그게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사실 HSA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H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계속 돈을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건강보험 디덕터블이 만약에 7,000불이다. 제가 뭐 좋은 보험을 쓰지 않아서 내 디덕터블 7,000불이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계좌에 7,000불까지만 쌓아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더라도 그 돈 다 쓰고 이제 그 안에 다 처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. 물론 여기 있는 돈도 내 돈이지만 이제 저희가 생활하는 돈이 아니고 저축한 돈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. FSA는 사실 매년 이렇게 정해서 금액을 넣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쓰지 못하면 이제 내년으로 2월 되지가 않습니다. HSA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내가 병원을 안 가서 돈이 계속 쌓였으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FSA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. 결국 이 돈이 모여있기 때문에 HSA는 그 안에서 투자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주로 HSA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. 그리고 이제 HSA는 위급한 상황에서 뭐 잘리거나 혹은 기타 등등의 문제에서 HSA는 돈을 쓸 때는 페널티를 내더라도 뭐 인출하실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HSA는 또 기존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아마존이나 그런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돈을 쓰고 리임버스 하거나 혹은 요 금액을 바로 아마존에서 이제 계좌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기존 영상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두 개는 사실은 뭐 이제 연 단위로 롤오버가 되냐 안 되냐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. 뭐 베네핏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칭을 해주냐 안 해주냐 얼마를 해주냐 이런 게 제일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헬스 인슈런스인데 요거는 뭐 거의 다 해주는 거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. 이제 헬스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제가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좋고요. 이제 싱글인 분들은 이제 싱글일 때랑 패밀리일 때 이렇게 보시면 좋고 만약에 두 분이 같이 일하신다 그럴 때는 뭐 와이프만 넣었을 때 혹은 아이들만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미국의 건강보험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메디컬이랑 비전, 덴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주로 세트로 많이 옵니다. 근데 회사가 다르게는 다 세트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혹시나 이 세 개가 다 지원되는지 보시면 좋고요. 이 외에는 뭐 생명보험이나 이제 장애 생길 때 나오는 장애보험 이런 것들이 뭐 연봉의 몇 배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뭐 한국처럼 이제 뭐 운동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또 베네핏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이제
원격으로 뭐 진료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기타 서비스들도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좀 제공을 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영상에 넣지 않았는데 제가 휴가를 이제 여기 넣지 않았는데 휴가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휴가는 한국어로 치면 이제 유급 휴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플 때 쓰는 식데이가 있습니다. 이제 PTO랑 식데이가 있는데 어 이제 요즘은 PTO가 언리미티드로 나오는 회사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주로 PTO가 한 20에서 25일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적지는 않은 게 미국에서는 어 진짜 제가 휴가 갈 때 휴가를 씁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가거나 이런 거에 휴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휴가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휴가랑 식데이가 얼만큼씩 이제 할당이 되는지 그것도 이제 다른 회사랑 비교할 때 보시면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직할 때 확인해 볼 만한 베네피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혹시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